기존 좌석의 1.5배 넓이에 다리 및 발 받침대, 130도까지 젖혀지는 등받이도 있고 4K 화질이 지원되는 모니터에 비즈니스석 수준의 기내식까지 제공하는 이 좌석. 여러분은 얼마라면 이용하실 건가요? 대한항공이 다음 달부터 프리미엄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리미엄석 정확히는 이코노미석보다 높고 비즈니스석보다는 낮은 프리미엄 이코노미석 등급의 좌석인데요. 제주항공의 비즈니스 라이트, 진에어의 지니비즈 좌석이 여기에 해당해요. 대한항공 프리미엄석은 기존 이코노미석과 달리 좌석 너비가 약 50cm에 앞뒤 간격은 약 1m나 되고요. 편안한 비행을 돕는 여러 장치도 마련되어 있는 데다가 다양한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한다고 해요. 가격은 노선이나 기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코노미석 정상 운임보다 10% 정도 비싼 수준이라고 대한항공은 설명했는데요. 모든 비행기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특정 기종에만 우선 도입된다고 해요. 소비자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오, 좋은데 저거 타야겠네. 장거리 갈 때 힘들었는데 참 잘 된 거임. 환영합니다. 대한항공 이용하지 말아야겠다. 요금을 못 올리게 하니 좌석을 바꾸는구나. 부정적인 소비자 반응이 나오는 이유, 첫 번째는 가격 문제인데요. 대한항공 이코노미석 요금은 총 3단계, 세이버, 스탠다드, 플렉스로 나뉘는데 세이버가 가장 저렴하고 플렉스가 가장 비쌉니다.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세이버에 비해 플렉스 요금이 2~3배까지 비싸기도 하다는데요. 대한항공이 프리미엄석과 비교한 이코노미석 가격은 가장 비싼 이 플렉스 요금 기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에이, 좋은 좌석 탈 거면 돈 더 내는 거고 아니면 저렴한 자리에 앉으면 되지 싶지만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이코노미석이 더 좁아진다는 겁니다. 대한항공의 이번 좌석 변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 좌석 수가 증가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1등석이 사라지고 비즈니스석은 줄지만 프리미엄석이 새로 생기고 이코노미석도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기내 공간에 좌석 수를 늘리려다 보니 333 배치였던 이코노미석을 343 배치로 바꾼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한 줄에 9석만 들어갔는데 이제는 10석이 들어가니까 이코노미석이 양옆으로 좀 더 좁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좌석 간격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국제적인 표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항공사마다 다릅니다. 항공기는 주문 제작입니다. 100%. 항공기를 도입할 때 똑같은 비행기긴 하지만 항공사마다 좌석 배치를 우리는 둘로 할 것이야, 셋으로 할 것이야를 결정을 하게 되죠. 이번 좌석 변경에 대해 대한항공에서도 소비자 불만을 예상해서 여러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좌석 너비가 줄어들긴 하지만 좌석 앞뒤 간격은 그대로라고 설명했고요. 또 세계적으로도 이코노미석에 343 배치를 많이 사용하는 데다가 좌석에 슬림 시트를 써서 체감 면적은 기존보다 더 넓다고도 덧붙였죠. 사실 이렇게 돈 되는 좌석 옵션을 늘리는 게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요즘 항공업계의 추세라고 하는데요.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의 경우 국내에서도 이미 제주항공, 에어프레미아, 진에어, 티웨이 항공 등이 먼저 도입했고요. 해외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이 있었어요. 또 운영비도 많이 들고 인기도 없는 1등석을 점점 없앤다든가 사람을 최대한 많이 태우기 위해 입석 도입을 논의하는 것 역시 다 수익성을 높이려는 전략이라고 해요. 좌석을 늘리고 사람을 많이 태우려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고는 하지만 사실 대한항공의 이런 행보가 특히 우려되는 건 바로 독점 때문입니다. 국내 항공사들의 2024년 국제선 여객 점유율을 보면 대한항공의 점유율은 약 29%. 그런데 여기에 아시아나와 합병이 마무리되면 점유율이 절반 가까이 높아지고요. 저가항공 계열사들까지 포함하면 약 70%까지도 올라가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거 비행기 티켓 가격 올리려고 슬슬 떡밥 뿌리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얼마 전에 아시아나 항공이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를 넘겼다고 해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어요. 통합사를 우리가 계속 견제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어떤 신호탄이거든요. 실제로 통합사에 10년 동안 모니터링을 한다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번 좌석 변경은 엄밀히 따지면 시정조치 위반은 아니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이 상당한 만큼 공정위에서도 계속 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9월부터 도입된다는 대한항공 프리미엄석,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트렌드를 반영한 결정일까요? 아니면 수익성 극대화를 위한 항공사의 꼼수일 뿐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